글로벌 증시의 다양한 흐름들, 그리고 국내 증시의 핵심 이슈들, 여기에 또 이를 위한 투자 전략까지 세 가지 축으로 투자 전략 세워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진행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뒤를 보시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삼각형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같이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로 침체와 낙관이라는 단어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지금 8월 고용지표가 둔화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일 국내 시장은 5거래일 연속 반등하면서 또 낙관적인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연구위원님은 지금 이 침체 우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환경은 맞습니다. 그러나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침체 가능성까지는 조금은 우려가 과한 것 같습니다라고 좀 대답을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좀 침체에 대해서 시장이 과민하게 반응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데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주말인데 이미 좀 발표가 되고 시간이 지나서 대략적으로는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위주로만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은 일단 고용지표가 쇼크를 기록했다라는 부분, 8월 지표가 컨센서스를 대폭 하회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로 충격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월 이전 달 그런 수치들이 조정이 되는데 6월 수치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가 시장에서는 가장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용지표가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만 침체까지는 가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가 크게 좀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부분, 이게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이후에 실업률의 변화에 대해서 요인별로 브렉다운을 한 그런 자료입니다. 제일 위에 8월 데이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가운데에서 제일 위에 있는 구직에 성공한 실업자 이 부분입니다. 이게 실업자들을 줄인다라는 측면에서 실업률 자체를 낮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여를 한 부분이 마이너스 1.05%포인트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고, 그만큼 여전히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나쁘지 않게 일자리를 찾아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유들로는 두 번째로 봤을 때 이제 실업률 데이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민자 수의 증가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 노동력의 공급이 줄어드는 부분들 때문에 고용의 BEP 데이터 역시도 낮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월간으로 이민자 수가 마이너스 4만 명 이상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고용 BEP가 한 3만 3천 건 정도 돼서 8월 데이터가 그 역시도 하회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하회한 수준이고 계절적으로 8월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약간은 상향 조정되어 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이기 때문에 침체까지 생각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전에 직전 달에 이제 잡컷 데이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레이 앤 그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바라봤을 때 감원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늘어나는 부분이 자동화라든지 AI 도입에 따른 영향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지목을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고용시장이 당연히 안 좋은 건 맞습니다만 침체까지 떠올릴 정도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월가를 보면 이 경기 침체를 둘러싼 경고 항상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침체 국면까지 갔냐 이런 건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긴 해요. 자, 그리고 침체를 덜어도 될 또 다른 근거나 이유가 있다면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꾸준히 말씀을 드려오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좀 촉진을 하는 정책을 펼쳐서 내년의 성장성을 좀 끌어올리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드려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새로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온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의 주택시장
국가적인 주택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또 그 근간에는 공급이 부족한 문제들이 꾸준히 이어지다 보니까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사실 성장에는 플러스 기여보다는 마이너스 기여를 꾸준히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시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좀 스탠스인 것 같고 관련된 내용으로는 이제 규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주택금융기관을 활용해서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이게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원래 미국 같은 경우가 침체가 올 때를 살펴보면은 주거용 건설 투자 쪽이 부진할 때 침체가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투자 역시도 성장률을 일정 부분 좀 방어 내지는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침체 걱정을 덜어도 될 이 근거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 투자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지금 뭐 지난 4일이었던가요? 백악관에서 로즈 가든 파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빅테크 총수들이 참석해서 뭐 미국 내 투자를 뭐 굉장히 많이 약속했었는데 뭐 이게 뭐 취임식을 연상시킨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이 자리를 더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마찬가지의 그림입니다. 이전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뭐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AI 관련해서 IT 투자를 좀 압박을 하는 모습이었다.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은 IT 기업들에게 어느 정도의 강요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에 대한 부분을 재확인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뭐 메타라든지 알파벳이라든지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여러 기업들에게 투자를 좀 촉진해 달라, 투자를 어느 정도로 좀 해달라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미국의 성장성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촉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앞에서는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는 투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비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원래 좀 걱정하던 부분이었고 최소한 뭐 무너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성장에 대한 부분은 이런 투자에서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정책 스탠스를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시켜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9월 달에 FOMC에서 금리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뭐 25bp냐 50bp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투자 촉진 정책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어떤 효과들이 있을까요? 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을 생각을 했을 때 제일 걱정이 되고 어떻게 좀 맞춰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너무나 자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낮춰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했었는데 고용시장이 적절하게 둔화된다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는 조금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리도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9월에 저도 개인적으로 50bp는 조금 무리지 않겠나 싶기는 한데 이렇게 완만하게라도 높은 금리 레벨을 낮춰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투자와의 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은 퍼즐이 좀 맞춰나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참 인상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까지 같이 확인해보죠. 마지막 키워드, 대주주 기준입니다. 자, 이 키워드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를 보면 뭐 침체와 낙관, 미국 투자 촉진, 이 가운데서 투자 전략을 이제 대주주 기준으로 잡았는데 이 키워드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대주주 기준을 조금은 높여주는 것들을 네. 다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일장에서도 이제 관련해서 지주라든지 뭐 증권주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기재부에서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게
재정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딱 이만큼이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고서에도 기준이 좀 작성 의도가 좀 적혀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의 재정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그런 보고서였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약간 주식하는 입장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의 재정 상태를 생각을 했을 때 세제 개편이 감세 스탠스로 가기에는 상당히 좀 난관이 크겠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보이는 차트가 이제 장기 재정에 대한 네. 부분들을 추정을 한 건데 이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넣어놓은 건데 25년도 같은 경우는 49% 정도를 기록을 하는데 65년이 되면은 156%로 껑충 뛰어오르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출생률이 낮아지는 부분 그리고 더불어서 고령화에 대한 부분 또한 그리고 성장률이 낮아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좀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세수를 줄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좀 후퇴하기가 어렵다라는 스탠스를 좀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생각을 했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이 충분히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앞으로의 이런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기재부라든지 이런 재정에 대한 문제들을 얼마나 잘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재부 쪽에서 이렇게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잘 좀 불식시키면서 설득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관건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이슈들을 고려했을 때 주목할 만한 업종이나 투자 전략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시장에 가장 좀 화두가 되는 부분 첫 번째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이어짐에 따라서 미국 시장에서도 뭐 일부 중소형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는 것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쪽 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주가에 좀 반영은 되진 않은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과 관련한 비상사태 선포 여기서 이제 또 우리나라처럼 공급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네.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에도 건설기계 업종들이 있어요. 근데 주가는 거의 반영을 하지 않은 예. 상태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무언가 매매할 거리들이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이쪽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그리고 건설 기계 관련주들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다운 수선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